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드렸던 거죠. 디스플레이 관련된 핵심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요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리포트에서 업종별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던 와중에 향후 이제 실적 전망치를 굉장히 크게 상향을 했다. 이런 내용이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계기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측이 틀렸거나 아니면 그 예측을 넘어설 만큼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예측이 틀렸다고 하긴 좀 어렵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했을 거고 지금은 뭔가 지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가 좋은데? 라는 그런 동력이 있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해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부터 설명을 드려가면서 조금씩 범위를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러분 CRT 모니터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CRT 모니터는 그냥 그 옛날에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 쓸 때 그 뒤에가 툭 튀어나와 있는 그 똥땡이 모니터, 이게 CRT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뭐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초창기에 이런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뒤에 많이 쓰던 게 이제 LCD죠. 이 LCD는 뭐 CRT에 비해서는 얇기는 한데 좀 비교해서 색도 좀 흐리멍텅하고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게 OLED인데, 이 LCD랑 OLED가 가장 그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할게요. 큰 틀만 먼저 보시면 디스플레이는 한국 기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굳이 보실 거면 한국하고 중국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LCD는 뭐 예전에 많이 쓰던 모니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니터로 비교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LCD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따라왔어요. 기술력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뭐 저가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내다 보니까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조금씩 발을 빼는 분위기고요. OLED는 아직 기술 격차가 좀 나요.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제 돈이 되는 시장이라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이 두 군데가 이제 핵심 그걸로 보시면 돼요. 이 두 군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모두 OLED는 모두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CD는 뭔지, OLED는 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LCD는 유연하지 못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유연하지 못하고 완벽한 검정 구현이 안 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자체적으로 발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액정 뒤에다가 백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라이트에서 새나오는 빛 때문에 완벽한 검정이 구현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이것만 들으시면 좀 와닿지 않을 텐데 OLED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좀 와닿으실 거예요. OLED가 이게 약자를 좀 써드릴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 라이트 에미팅 이게 빛을 낸다는 소리라서 발광 이런 뜻이고요. 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이게 LED예요. LED는 들어보셨죠? 거기에다가 유기적인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유기물에다가 전기를 넣어서 이제 자체 발광이 가능한 이런 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체 발광이 가능하다 보니까 뒤에 백라이트가 안 들어가도 되겠죠. 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백라이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OLED는 백라이트가 없어도 됩니다. 그럼 일단 두께에서부터 차이가 나겠죠. LCD에 비해서 OLED는 두께가 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라이트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빛이 필요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검정색을 구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픽셀은 그냥 꺼버리면 돼요. 그럼 자연 검정이 구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백라이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백라이트 빛이 있어서 그것만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밝은 데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어두울 때는 좀 뭐랄까 TV 켜시면요. 어두울 때 보시면 좀 확실해요. 검정색 화면이 나와도 좀 뭔가 좀 살짝 빛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검정이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그렇게 보여요. LCD 같은 경우는. 근데 OLED는 아예 그냥 그 전원을 그 픽셀 자체를 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연 검정이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이제 불 꺼놓고 영화 보고 막 이런 로망이 있는 분들은 LCD보다는 당연히 OLED 쪽이 유리하겠죠. 근데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TV는 LG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랑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같은 데는 좀 앞서 있는데 대형 OLED 쪽, 그러니까 대형 OLED는 다 TV예요. 그쪽은 LG 디스플레이한테 좀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가전제품 매장 가보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그 삼성 쪽은 밝은 데서 화면을 좀 틀어놓고요. LG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 LG 거는 어두운 데서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어필을 하려고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일단 그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LED 또 특징이 뭐냐면 유연합니다. 그래서 휘거나 돌돌 말거나 이렇게 이제 좀 변형을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폴더블 폰이 이거잖아요. 폴드 에이블 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더블 폰 접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OLED가 들어가야겠죠. OLED 말고는 다른 건 안 됩니다. LCD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백라이트는 이제 휘거나 돌돌 말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 뭐 추가적인 장점으로 뭐 소리 전달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문과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단점이 뭐냐면요. OLED가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단점. 일단 비쌉니다.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가 OLED 5의 약자가 오가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유기물이 수명이 다소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명을 다하면 우리가 이제 번인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번인현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화면을 좀 오랫동안 비추게 되면 그 잔상이 남는 거. 그런 거 뭔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구조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 RGB 컬러라고 있죠. 색깔 구현할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컬러인데 이게 뭐 레드, 그린, 블루인데 요 B에 해당되는 그 블루가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수명이 좀 짧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번인 현상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개선도 많이 된 편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런지 왜 이 뛰어난 기술인데 못 없앨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비유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장훈 씨랑 이수근 씨랑 이렇게 상대로 천장에 머리를 안 부딪히게 하려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근데 아무리 뭐 천장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아니면 천장을 높게 설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조상 서장훈 씨가 이수근 씨보다 머리를 많이 부딪히는 건 어쩔 수 없겠죠. OLED 번인 현상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휴대폰이든 TV든 뭐 교체하는 주기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좀 버틸 수 있게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금 보완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보완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 OLED도 WLED랑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냥 뭐 화이트 어쩌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이거 관련해서 특허가 LG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TV 관련된 대형 OLED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천하의 삼성이 이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냐?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삼성은 일단 중소형 OLED 쪽은 삼성이 좀 앞서 있습니다. 옛날에 뭐 손담비 씨가 아몰레드 막 광고하던 거 있잖아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시죠.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저희 내무부 장관께서 이런 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아재 소리 듣는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기억이 나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한번 보고 가시는 걸로 하시고 이 정도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 쪽은 요 10년 전에 아몰레드 저거 광고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얘네가 기술력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시장 점유율도 많이 앞서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형 쪽은 TV 이런 데는 LG가 좀 많이 앞서 있고 그 삼성 쪽은 중소형 쪽에서 앞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쪽 들어가는 그런 거. 그래서 삼성이 밀고 있는 건 지금 대형 쪽은 TV는 LG가 앞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삼성은 그럼 뭐 하고 있느냐? 얘가 이제 QLED를 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QLED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OLED 쪽은 백라이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LCD 쪽은 백라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짜 QLED는요, 백라이트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발광층에 퀀텀 닷이라는 게 들어가서 뭐 어떻게 뭐 화질도 개선을 하고 막 어쨌든 막 좋은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아직 실생활에서는 구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삼성이 뜬금없이 QLED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좀 소비자한테 혼동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얘기하는 QLED는 이 백라이트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이 얘기하는 QLED는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LCD 원리를 그대로 쓰는 거죠. LCD랑 원리는 똑같은데 색을 보강해주는 그 컬러 필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퀀텀 닷, 이 Q에 해당하는 그래서 QD OLED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퀀텀 닷이 들어가서 색감을 풍부하게 구현한다.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LCD 단점이 뭐라 그랬냐면
백라이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완벽한 검정색이 구현이 안 돼서 색감이 좀 선명하지가 않다. OLED에 비해서 좀 밀린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근데 이게 QLED 삼성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강을 좀 하다 보니까 밝은 환경에서는 OLED랑 일반인들이 보기에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장점, 쌉니다. 거기에다가 수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인 현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색 구현에서 어쨌든 백라이트가 있으니까 어두운 환경에서는 OLED보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TV 선택을 하실 때 본인이 어떤 환경에서 많이 보시는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좀 돈이 들더라도 어두운 환경에서 이렇게 웅장하게 좀 선명한 그 화면으로 보는 걸 중요시한다. 이러면 이제 LG OLED 쪽을 그런 TV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어차피 밤에 TV 안 보고 난 밤에 잠만 잔다. 밝을 때 많이 보고 색감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도 않고 그냥 싸고 그냥 화면 큰 게 더 좋다. 같은 값이면 화면 더 크고 그런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삼성 TV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제 좀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겁니다. 이게 LG 쪽에서 그 올려놓은 영상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올린 영상인데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1분짜리니까 그냥 안 끊고 쭉 볼게요. LED TV는 컬러를 만들기 위해 백라이트가 필요합니다. 네, 백라이트 얘기 나오죠. 백라이트 때문에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가 과장될 수 있고 TV는 지금 삼성 까는 중이에요. 어려웠던 거죠.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 컬러를 만드는 LG OLED. 네, LG OLED, OLED가 OLED겠죠? 종이처럼 얇아 벽에 두께도 얇고 붙일 수 있고 블랙을 정확하게 보여줄 자연 수 있는 블랙이라서 그리고 선명하고 마침내 롤러블까지 접을 수도 있고. 백라이트가 필요한 LED TV는 흉내낼 수 백라이트 들어간 없습니다. 삼성 TV는 이거 못한다. 자랑하는 겁니다. 앞 글자가 다른 LED TV도 QLED 사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LED TV니까요.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나는 건 OLED TV 뿐입니다. 그러니까 LG 킹왕짱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차원이 다른 어렵지 않죠? LG OLED TV.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영상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은 그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OLED 쪽은 LG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네는 이미 그 광저우 쪽에다가 굉장히 크게 생산 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LG 디스플레이가 독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OLED 쪽은. 근데 광저우 쪽에 이미 투자가 크게 들어가서 작년 7월인가부터 양산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당장 빠른 시기에 나오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요거는 요 사실만 간단하게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본격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중소형 OLED인데 이건 이제 삼성이 다 먹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얘네는 당연히 삼성전자 이런 데 납품을 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애플 쪽에도 95% 수준까지 납품을 하다가 최근에는 애플이 이제 공급사 다변화 차원에서 LG랑 BOD는 이제 중국 업체 쪽이거든요. 그쪽에도 좀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품질 테스트 이런 것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중국 쪽은 기술력이 안 되다 보니까 BOD 애들이 그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품 같은 경우는 품질 통과를 못해서 못 들어갔고 AS를 해주거나 막 이런 물량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만 좀 제한적으로 허가를 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요걸 시작으로 점점 더 확대를 해서 좀 신품 쪽에도 공급을 하고 요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85% 정도 먹고 있고 나머지를 LG 디스플레이가 먹고 있다. 애플 쪽 물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은 어찌됐든 OLED는 삼성하고 LG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삼성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굳이 참고를 하시자면 이제 지금 애플이 LG 디스플레이랑 협업을 해서 그 폴더블 쪽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폴더블 쪽 패널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결국 대형 쪽에는 거의 독점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형 쪽에서도 어느 정도 MS를 확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도
너무 삼성 디스플레이만 의존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공급사를 다변화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서로 이제 좀 맞아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이렇다 치고 삼성이 공장 측면에서는 어떠냐. 아까 LG는 광저우 쪽에다 지어서 실제 양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은 이미 LCD 중국 공장 있죠. 아까 LCD. 이거는 지금 중국이 이미 먹어버렸어요. 먹었다기보다는 너무 싸게 공급을 하니까 돈이 안 돼요. 기술 격차도 그렇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그래서 삼성이 이제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LCD 중국 공장은 이미 중국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손을 떼고 OLED 쪽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OLED는 이제 기술 격차가 많이 나니까 아직 중국이 따라오기에는 격차가 좀 난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게 시장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좀 바짓가랑에 붙잡고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LCD 쪽을 이제 아예 철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노트북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노트북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쪽에서 철수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 중국 업체에다가 좀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사가 중국 쪽으로 한정이 돼버리면 중국에서 만약에 니네 나 이 가격에 못 주겠다 이렇게 배째 이렇게 나와버리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손을 떼고 철수해버리진 말고 좀 우리 노트북 많이 팔고 있으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좀만 도와줘라. 그러니까 철수하는 속도 좀만 늦춰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 완전하게 철수하는 시기는 좀 뒤로 미뤘어요. 이거는 이제 LG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쪽도 지금 LCD 쪽을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LCD 쪽을 다 털고 OLED, 특히 이제 TV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삼성은 QLED 이런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단은 지금 공장 현황을 한번 볼게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현황을 보면은 A1에서 A4까지는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 첫 번째 공장이 뭐 A1, 두 번째가 A2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A5를 짓는 도중에 중단을 해버려요. 이게 갑자기 골조공사하다가 무기한 중단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삼성하고 LG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LG 쪽에는 이미 다 팔아먹었어요. 그죠? LG 공장 다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LG가 더 이제 공장 증설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LG는 필요한 공장 규모를 다 확보했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요 A5, 삼성 디스플레이가 짓고 있는 요 A5에다가 이제 납품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장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못 팔아먹으니까 실적이 당연히 악화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장비 업체들 얘네들은 삼성이 지금 중단이 됐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데가 LG도 안 돼요. 안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 쪽에다가 좀 눈을 돌리든가 아니면 삼성의 A5 다시 언제 새로 짓느냐 그거 지켜보고 존버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직도 A5 공장 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동안 삼성만 바라보고 존버한 회사들은 실적이 안 나왔겠죠. 뭐 적자 나온 데도 있고 그래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주가가 좀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적이 좀 적자가 나고 막 이랬다고 그 회사가 기술력이 없거나 망해가는 회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판로를 개척을 한 회사는 실적이 잘 나오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좀 실적이 안 좋고. 하지만 이런 회사들도 만약에 이 A5 그 공장 짓는 게 재가동이 된다면 그럼 거기다가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실적이 당연히 올라오겠죠. 요거까지가 지금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A5가 다시 지어질 거란 얘기가 최근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 나오고 막 주가 눌려있던 회사들이 좀 반응이 조금씩 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 예상하는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 한참 못 갔습니다.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어요. 요 A5가 다시 지을 거라는 얘기가 최근에 돌았던 그 근거가 뭐냐면요. 그 기존에 생산하던 라인 있잖아요. A1부터 A4까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일단 그 당시에도 공급 부족이었대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는 일단 더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만드는 대로 다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지금 시장 현황을 보니까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갈수록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될 거다. 납품 물량을 맞추려면 공장을 더 지을 수밖에 없다. A5는 지어질 수밖에 없고 조만간 검토가 될 거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삼성이 공식적으로 A5 짓겠다고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두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왜 이게
공급량, 필요한 공급량이 더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본 건지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폴더블 폰은 OLED밖에 못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폴더블이 아까 그 폴드 에이블, 접을 수 있는 그런 폰인데 그 변형 줄 수 있는 건 OLED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폴더블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폴더블 폰 시장 확대. 이게 뭐 최대 6배까지 확대가 될 걸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플이 OLED 패널 탑재한 스마트폰을 애플 스마트폰이라고 쓸게요. OLED 패널 탑재한 스마트폰을 전에는 고가폰에다가만 넣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급형 쪽에도 점차 확대를 해나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동안 애플이 만들던 휴대폰에 OLED가 안 들어갔는데 저가에도 이제 점점 보급형 폰에도 늘어나니까 보급형 모델에도 OLED 사용 비중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성은 지금 TV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QD OLED 이쪽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LG 디스플레이랑 제대로 한번 붙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이 비중이 확대가 되겠죠. 근데 정확히는 얘는 A5 쪽은 아니에요. A5 쪽은 아닌데 A5 쪽은 그 중소형 폴더블 쪽이 좀 중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A5는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이 라인이랑 같이 이제 확대가 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쪽에도 OLED 탑재된 모델이 비중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트북에도 OLED 비중이 크게 늘어날 거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당장의 큰 이슈는 아니지만 애플에서 그 OLED 아이패드가 22년 하반기부터 뭐 한두 모델 정도 출시가 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도 공급 초과라고 떴는데 이미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공급 초과라고 떴어요. 근데 OLED 쪽 비중이 커질 만한 요소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니까 당연히 A5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5는 폴더블 쪽 비중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꼭 A5 증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QD OLED 뭐 이런 쪽 TV 라인에 대한 증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시나 이제 만약에 이 얘기가 생각보다 좀 안 나오고 계속 질질 끌더라. 그렇게 해서 막 주가가 떨어져서 막 내가 물려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 요소들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들이죠. 이것들은. 지금 뭐 폴더블 폰 시장이 확대가 안 되더라. 애플이 스마트폰에다가 뭐 OLED 패널을 안 집어넣더라.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긴 좀 힘들잖아요. 폴더블 폰 이제 막 개화되는 상황이고 애플 스마트폰도 점점 이제 고가에만 들어가던 게 이제 좀 저가형까지 이제 늘어나면서 경쟁력 있게 갖추려고 하는 걸 거고 얘네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만약에 이게 좀 늦춰지더라도 시기의 문제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도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거든요. 시기가 지연이 될 수 있지만 방향은 거의 한 90% 이상 확실한 거. 이해되시죠? 주가 상승 시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당장 좀 만약에 빠지는 순간이 올지언정 언젠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놈들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존버를 해도 물려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투자를 하셔야 이제 좀 지장이 덜하죠. 일상생활에도. 어찌됐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폴더블 폰 화면 2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스마트폰 똑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TV에 들어가는 거 기존에 조그마한 중소형 그 핸드폰 그쪽에만 들어가던 게 TV같이 엄청나게 큰 화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핸드폰보다 노트북 화면이 더 크죠. 애플폰에 들어가는 것도 핸드폰보다 아이패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쪽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소재 쪽은 일단 수량부터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 대당 들어가는 사용되는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소재 쪽도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들어간 그 실적, 작년까지 나온 실적, 그거 대비해서 훨씬 더 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21년, 22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작은 변수는 아니다. 이거 충분히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한번 리포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 A5는 QD 디스플레이랑 같이 간다. 뭐 TV랑 이게 요거는 이제 중소형 쪽 비중이 좀 크다고 했죠. 폴더블 폰 쪽.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 리포트도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거 좋은 리포트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OLED 신규 설비 투자. 아까 말씀드린 A5랑 QD OLED 그쪽 빅사이클 전망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A1부터 A4까지 어느 회사가 납품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엔간하면 이제 그쪽에서 납품을 받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 OLED 장비나 소재 부품주에 대한 선제적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게 된다면 아마 2022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리포트는. 지금 보시면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할 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 미리 잡으셔야 된다. 주가는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실적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아직은 기대감 수준이기 때문에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선점을 해놓으시면 이런 게 이제 중장기 투자 접근하실 때 이런 그 섹터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와 있어요. 이 리포트에 있는 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그 덕산네오룩스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런 거고 다른 회사들도 뭐 좋은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가 흐름 같은 거는 제가 일일이 다 봐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좋으니까 이런 리포트 같은 데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 대비 수주 금액 삼성 쪽에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수주를 했는지 이런 것도 정리가 잘 돼 있고요. 뭐 이런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뭐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고 제가 이제 개별 회사들이 어떻게 다 들어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종목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은 이제 일단 앞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저께 올려드린 영상 3편에서 필요하시면 뭐 참고를 하시고요. LCD 관련된 것도 이제 여기 나와 있죠. LCD 쪽이 중국 업체, LCD는 중국 쪽으로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돈이 안 되니까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캐파 증가가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요약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로 하고 이 리포트 뒤쪽에 이제 이런 회사들 나와 있으니까 좋은 회사들 좋은 분석도 있어요. 분석도 잘 나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내시면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애널리스트께서 이렇게 정말 좋은 리포트를 내주셨습니다. 이게 2월 22일 날 나온 리포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나온 날에 조금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만큼 너무너무 많이 상승이 나와서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다. 이런 얘기 나올 만한 섹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미리 이제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실어놓고 기다렸을 때 수익이 좀 크게 나오면 수익 실현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제 투자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FST는 마찬가지죠. FST는 정말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비중 크게 실어서 지금까지 재미도 보고 있고 한데 요게 이제 FST 같이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 크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 상승이 2차전지 같은 건 솔직히 상승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잡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거는 무서워서 못 잡겠다. 이런 분들은 디스플레이 쪽이 아직 상승도 많이 안 나왔고 업사이드 충분히 있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셔라.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